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시시만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들 좀 어려웠죠? 저희가 이걸 풀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요번에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뽑아 먹어야 할 그런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물론 어렵겠지만 거기서 공통적인 원리를 찾는다면 다른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좀 공통적인 걸 한번 찾아보자면 먼저 오늘 문제, 이번 차시는 벡터의 분해가 정말 많았습니다. 벡터를 분해한다. 어떤 거죠? 지금 이 문제도 분해겠지만 이거를 수평, 수직으로 분해한다. 그렇게 되면 왜 좋냐? 두 가지 벡터를 더해야 될 때 둘 다 수직, 수평, 얘도 수직, 수평 더해주면 그냥 그대로 수평은 수평끼리, 수직은 수직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이것도 이 작은 걸 요렇게. 그랬을 때 합벡터는 이렇게 나오는 식이죠. 오늘 문제도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원리를 한번 활용해 봅시다. 근데 대부분 더하고 나면 딱딱 상쇄되거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걸 쓰는 거냐? 벡터의 분해, 뭐 벡터의 합성 언제 쓰는 거예요? 하면 어떤 문제냐? 이런 2차원 면에서의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개는 이렇게, 뭐 한 개는 이쪽으로, 그리고 각을 준다는 말이죠. 각이 나온다면 그때 얘기했듯이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쓰게 되는데 이걸 써서 이 하나의 벡터를 요렇게 요렇게 분해시켜 준 다음에 더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각도가 나오고 벡터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분해 또는 합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합성하는 방법도 먼저 x 수평 그리고 y는 그 세로축이니까 수직으로 분해시켜 준 다음에 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를 적용해 봅시다. 저번에도 문제를 풀었는데 저번에는 저번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xy 앞으로 문제 나오면 xy 세로 가로로 나눈 다음에 문제를 풀어 봅시다. 그게 한 가지 툴이 되면서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먼저 기본 개념적인 건 아니까 우리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시간으로 나눠줘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나중 속도가 2, 처음 속도가 1이고 각도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관건이에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먼저 우리 얘를 빼고 싶으니까 우리 더해주는 걸로 바꿔줄까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이 머리를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된대요. 어떻게 더하냐? 먼저 이 대각선으로 가는 친구를 수평수직으로 나눠줍시다.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수직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수직은 이렇게, 수평은 이렇게. 이 빨간색 벡터 두 개 더한 게 결국 중간에 있는 대각선 벡터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와 빨간색 두 개를 구해주면 됩니다. 크기를. 자, 이거는 먼저 이 수평 어떻게 구할까요? 코사인을 쓸 수 있겠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3. 그러면 수직 여기는 1.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더해 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방향이 있죠? 먼저 x 그러니까 즉 수평 방향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이쪽을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라고 잡을게요.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이 벡터에는 이 밑에 있는 1이라는 이 벡터에는 수직이 없어요. 수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직 관점에서 볼까요? 수직 관점에서 얘는 플러스 1이 있어요. 반면에 얘는 아까 마이너스 V0,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두 개가 상쇄돼서 0이 됩니다. 그럼 총 남아있는 벡터 뭐가 있죠? X 방향에 마이너스 루트 3만큼 있죠? 그러니까 얘를 다 하고 나면 결국 이거 하나만 남는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죠? 마이너스 루트 3, 시간은 0.1. 그러면 마이너스 10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가 17.3이 되었던 거고, 방향은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지금 수평 관점이잖아요. 이건 몇 시죠? 그렇죠. 9시니까 9시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와 y, 그러니까 가로 세로 수직 수평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분해한 뒤에 덧셈이나 뺄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각이 나와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벡터가 나와 있어요. 아, 대각선으로 나와 있으면 수평 수직으로 분해시켜 줄 수 있겠다. 좋아요. 그럼 얘도 수평 수직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코사인을 쓸 수 있겠죠. 여기는 f에다가 코사인 60을 곱해준 값이 수평 힘이 되겠고, f에다가 사인 60을 곱해준 게 수직 힘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나눠놓고, 자, 얘가 지금 800뉴턴이래요. 그리고 아까 60도의 각도로 밀고 있습니다. 이 민 힘이 상대방 주장에게 수평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상대방의 이 무게중심에 이렇게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마찰력이 있어서 안 움직이고 싶은데 얘가 밀면 언젠가 밀린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얼만큼의 힘을 줘야지 얘가 정말 밀리냐. 이 마찰력을 구해야겠죠.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을 해서 얘가 0.7, 얘가 800이니까 560뉴턴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지면 발력 F는 도대체 크기가 얼만큼 될까? 이미 우리는 얘를 알게 됐어요. 지면 발력의 수평 성분이 오로지 다른 이 주장에게 전달되니까 구해봅시다. 얘는 F 코사인 60도가 560이 됐으니까 코사인 60은 2분의 1. 그러면 F를 구할 수 있겠죠. F는 1120뉴턴이 됩니다. 이렇게 분해를 하니까 보이기가 훨씬 쉽죠. 우리 대각선으로 돼 있는 벡터는 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쓸모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평, 수직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이 그림도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 뭐죠? 어디죠? 무슨 진짜 사나이인가? 무슨 프로에서 이런 거 한 거 봤죠? 막 줄다리기, 삼각전, 줄다리기. 그거에서 감명을 받았는데, 자, 여기 무학고에서도 이렇게 삼각 줄다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똑같다는 건 먼저 똑같다는 걸 보기 전에 먼저 얘를 수평 수직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왜 나눠요? 이 벡터랑 이 벡터 합한 뭐 대충 요렇게 나오겠죠? 이게 C가 받는 힘이 될 거니까 우리 얘를 더해주자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그러면 먼저 얘를 수평 수직으로 나눠줍시다. 대각선이니까 쓸모가 없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한 개는 요렇게 나눌 수 있겠죠? 먼저 A 벡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평으로 이렇게 줄을 그었을 때 여기가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60도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수직, 수평, 힘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먼저 수직을 구해볼까요? 코사인 60을 곱하면 500N이 될 거고 얘는 500 루트 3N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엔 빨간색으로 한번 B벡터를 구해볼게요. 얘도 이렇게 수직. 마찬가지죠? 1000이니까 똑같이 대칭되니까 500 그리고 플러스 방향으로 500 루트 3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수평이 지금 얘는 플러스 500 루트 3, 얘는 마이너스 500 루트 3으로 이 수평 방향에는 결국 0이 됩니다. 그럼 수직 방향은요? 수직 방향은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둘 다 플러스 500이죠? 그래서 총 두 개를 합치면 어떤 벡터 나오냐? 1000N의 이런 방향의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힘을 오로지 얘가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경기가 시작된 뒤에 얘가 이렇게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어떨까요? 사실 문제는 비슷하죠. 똑같이 1000N으로 할 건데 각도가 좀 줄어든 것 뿐이에요. 그럼 얘도 수평, 수직으로 나눌 때 이 사이의 각이 어떻게 되죠? 이 두 개 합친 게 60이라 했으니까 한 개는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30은 위에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몇이죠? 0.9. 0.9 곱하기 1000. 그래서 수직은 900이 되고 또 B벡터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 900이 되겠죠? 수평은 9 하나 많아 900 루트 3인데 아니죠. 900 루트 3이 아니죠? 여기는 500인데 반대쪽도 500이니까 두 개가 상쇄될 거예요. 그러면 총 남아있는 건 1800이다. 그쵸? 그래서 얘가 받는 힘은 1800N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문제가 좀 길었죠? 그래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지광이가 대구가톨릭학교에 재입학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지런 실기를 하는데 자, 먼저 여기서 출발했을 때 9m/s로 가다가 여기 도착했을 때 1m/s가 됐대요. 근데 얘는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그냥 좀 속도가 준 거니까 우리 그냥 바로 공식을 써볼게요. 1번 공식을 쓸 수 있을까요? 1번 공식 쓸 필요 없네요. 1번 공식이 아니라 가속도의 개념을 활용해서 써봅시다. 자, 시간이 몇 초 걸렸다 했죠? 2초 걸렸다 했고요. 그리고 나중속도가 BA 지점이니까 1, 처음속도가 9 해서 마이너스 4m/s가 됩니다. 여기서 물어볼 때 뭐 크기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 벡터를 구했지만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4m/s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평균이라는 말 도대체 왜 쓰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궁금하죠. 자, 여러분들 평균 충격역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그래프에서 야구공을 잡을 때 이런 뭐 그래프가 나오면서 여기가 시간, 여기가 힘 이렇게 돼서 이 면적이 뭐 70 뉴턴 세크예요. 뭐 이러면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평균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볼게요. 이 면적을 구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 꼭지점이 10N이고 이때 마지막 딱 됐을 때 10초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10 곱하기 10 하면 될까요? 안 되죠. 10 곱하기 10을 하면 이 사각형 넓이가 구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 70 뉴턴 세크라고 하는 이 면적이 나오기 위한 힘, 그것을 바로 평균 충격역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썼을 때는 100Nm 세크가 나오니까 그거 말고 우리 정말 이 10 곱하기 어떤 힘을 했더니 70이 나오는
이 힘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바로 평균이라는 말을 써서 힘이라고 해요. 또는 충격력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구해보면 얘가 7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7 곱하기 10을 했을 때 70이 나오면 이만큼 면적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이 사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의 힘을 평균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쓰냐면 우리가 늘 힘이 일정할 때, 즉 등 가속도일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면적을 구하는 거에는 익숙했어요. 그냥 FT 해서 하면 됐는데 얘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렇게. 그랬을 때는 그냥 이 평균이라는 말을 붙여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을 때 얘가 70이다. 아까처럼. 그러면 이 시간을 나눠주면 이 면적에다가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t. 그랬을 때 나오는 이 평균 충격력을 평균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어떤 힘과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평균이라는 말을 붙이면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나눠줘서. 면적에다 시간을 나눠줘서. 자, 그러면은 다시 요거. 네, 여러분들 요거 평균은 이미 우리가 가정하고 구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자, 여기서 가는데 가속도가 계속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막 빨리 갔다가 조금 빨리 느려졌다가 조금 덜 느려졌다가 이런 상황이겠죠. 처음에 9m/s겠지만 처음에는 감속이 좀 느려요. 1초에는 뭐 한 8m/s, 2초, 1초 때는 8m/s, 1.5초 때는 뭐 7m/s. 근데 딱 2초가 되는 이 사이에 팍 줄어가지고 마지막에 몇 미터 됐죠? 1m/s가 됐다고 해요. 그럼 가속도가 이렇게 일정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속도가 미미했지만 거의 2초가 돼야 가는 시점에서 팍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가속도를 어떻게 구해요? 다 다른데요? 1초 때는 가속도가 1m/s밖에 안 됐고 1.5초 때는 뭐 2m/s밖에 안 됐는데 마지막에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 가속도를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속도 변화량에 t 요거를 할 거야.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구할 거야. 그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몇으로 일정하냐? 그거를 우리가 구해낸다는 거죠. 그거를 평균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일 땐 가속도고 힘일 때는 평균 힘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평균 힘이라는 거 나오죠. 평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냐? F는 ma 해서 힘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m 몇이죠? 60. 가속도 4. 방금 구했죠? 지금 A에서 B 동안 똑같은 상황이니까 240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했어요. 훌륭합니다. 좋아요. 자, 충격량. 왜냐면 시간이 나왔고 그리고 힘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시간은 나왔고 그리고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 속도는 9였지만 처음 속도는 9고 나중 속도가 1이 됐다 했어요. 그리고 질량도 알고 있어요. 60km. 시간도 줬어요. 2초. 이거를 풀어보면 30 곱하기 8. 그래서 마이너스 240이 되는데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240.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어지니까 풀고 싶은 대로 풀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턴했을 때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지금 이 그림 2를 한번 볼까요? 딱 B 시점에서 1m/s로 가다가 딱 45도로 틀어가지고 3루트 2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시간분의 vf-v0. vf는 이 친구가 되겠고 처음에 가던 속도는 v0가 될 거예요. 이 두 개를 빼주세요. 자, 어떻게 뺄까요? 먼저 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v0라는 거를 vf랑 더해줄 거야. 더해주려고 하니까 야도 대각선이네. 그리고 각도를 줬네요. 그러면 우리 vf라는 걸 나눠줘 봅시다. 자, vf를 먼저 수평으로 나눠주고 또 한 번은 수직으로 나눠줘 볼게요. 45도라 했으니까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3, 여기도 3. 45도니까 똑같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더해줘 볼게요. 자, 먼저 x 방향, 수평 방향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3이 있어. 좋았어요. 그 다음에 v0는 있나요? 수평밖에 없으니까 0이 되겠죠? 더해줬을 때. 그리고 수직 방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만큼 있어요. vf는. 그리고 v0는 얼만큼 있죠? 마이너스 1만큼 있네요. 그러면 총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4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수평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의 벡터가 있고 수직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의 크기가 있대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뚝뚝뚝뚝뚝 대각선으로 이런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얘가 vf-v0가 된다는 거죠.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써서 3대 4대 5 여기 크기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5 시간은 0.1초가 걸렸다 했으니까 총 가속도의 크기를 50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요번에도 힘을 물어봤네요. 얼만큼 밀었냐? 가속도가 있으니까 F는 ma m을 곱해주면 3000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 포물선 운동 나왔네요. 자, 1m 높이까지 떴는데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해석하면 20cm 위에서 쳤대요. 당연히 테니스는 땅에서 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정점까지 이르는 정점 높이를 0.8로 잡는 것과 같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처음 수평 속도. 얘가 V가 몰라. 그렇고 각도 몰라. 그렇지만 수평, 수직 이걸로 어차피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누죠? 수직은 V 사인 세타. 그리고 수평은 V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눌 거죠. 일단 나눠보고 시작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수직 속도. 얘를 구하고 싶네요. 얘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높이를 알고 중력 가속도도 알고 나중 속도도 알고 하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3번 공식이 가장 좋겠죠? EAS는 V제곱, V0의 제곱. 지금은 수평 관점에 있으니까 얘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수평 관점이니까 처음 속도가 V0의 이렇게 되겠죠? 수평이 아니라 수직. 그랬을 때 나중 속도는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0. 얼만큼 이동했다 했죠? 정점까지? 0.8. 다 곱해주면 16.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의 제곱. 그러면 V0 사인 세타는 몇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윗방향으로 갔으니까 플러스만 남기고 플러스 4. 그래서 4m/s가 처음 수직 속도가 되는 거죠. 여기가 4m/s. 그러면 걸린 시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죠. 1번 공식 쓰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구해보면 0.4. 네, 0.4초가 걸릴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점까지 쭉 날아가는데 0.4초가 걸렸다면 수평 속도에다가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0.4를 곱했더니 10이 됐다 했죠? 그럼 이 수평 속도 얘를 구할 수 있겠네요. 0.4분의 10 얘를 구해주면 25m/s가 나와서 답은 25m/s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살펴볼게요. 질량이 4kg을 실에 매달아서 80N으로 당겼대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죠? 위로 당기는 80N의 힘도 있고, 그리고 이 질량으로 인한 중력 40N도 있죠? 이때 마이너스 10m/s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중력 방향이 마이너스 붙었어요.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고 윗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죠? 네, 여기 보면은 윗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당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R자 힘은 얼마일까요? 두 힘의 합성이 되겠죠? 80 마이너스 40은 40N. 그래서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의 40N이 R자 힘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R자 힘을 비롯한 가속도를 구해야겠죠? 그럼 얘가 40이고 ma 질량이 4니까 가속도가 10m/s 제곱이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R자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1초가 지나면 얘가 10m/s가 된다는 거고 2초가 지나면 20m/s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스케이트 문제, 이렇게 빗면에서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별 많은 다를 건 없어요. 구할 수 있는 거. 이 중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덕영이에게 작용하는 중력 얼마일까요? 네, 중력이 지금 800N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800N이 작용합니다. 이거는 분해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래도 물어보는 게 수직항력과 추진력이니까 그에 관해서 이 중력이라는 Y좌표계에 있는 중력을 빗면과 평행하게 하나 분해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수직으로 분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은 정확히 90도겠죠? 왜냐면 한 개는 빗면과 평행했고 한 개는 거기와 수직이니까 네, 이 빗면과 수직인 것과도 같죠. 네, 여기 수직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 추진력이라고 부르고요. 이 두 번째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지면을 밀면 그 지면에 수직 반 돌려주는 지면 반력으로 이렇게 수직 항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수직 항력과 지면 반력의 의미 잘 알고 계신가요? 헷갈리시는데 평면일 때는 수직 항력과 지면 반력이 똑같습니다. 내가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지면 반력은 그대로 밀어주겠죠. 같은 힘으로. 그리고 이 지면 닿아 있는 면과 수직을 이룹니다. 이건 수직항력이에요. 여기서는 수직항력 이꼴 지면 반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빗면일 때는 좀 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세요. 아이고. 자, 이렇게 빗면 위에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중력을 받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지면 반력입니다. 그대로 내가 준 힘만큼의 그대로 반대로 돌려주는 이 힘, 얘를 지면 반력이라고요. 말 그대로 반력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요. 그러면 수직 항력이라는 건 뭐냐? 돌려주긴 돌려주는데 이 면과 수직인 이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이에요. 얘를 바로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이 면과 수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빗면에서는 지면 반력과 수직항력이 다르겠죠? 네. 여기서는 수직항력은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힘으로 분해시켜준다 했는데 어떻게 분해시키죠? 각도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각도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각도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있는 각도를 어떻게 알죠? 여기 있는 걸?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요. 음, 지금 이 추진력이 결국 이 빗면과 같은 각도를 이루고 있죠? 자, 조금 더 한번 그려볼게요. 이 추진력이 빗면과 평행하니까 자, 요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30도가 되거든요. 이 됐나요? 왜냐면 빗면과 평행하니까 이 수평선과도 정확히 30도로 이루어지고 여기도 30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90도니까 여기가 몇 도죠? 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되고 여기 반대쪽이 바로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음, 이때 여기의 각도가 바로 30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중력을 빗면과 평행하게 긋고 극과 수직으로 분해시켜 줄 수 있다 했죠? 여기가 30도면 코사인을 쓰면 여기가 나옵니다. 코사인 30도 에다가 800을 곱해주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얘 추진력은요? 800에다가 사인 30도를 구하면 돼요. 사인 30도. 요거를 이해하기 쉽고 또는 외우기 쉬우려면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타라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지죠? 사인의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사인 세타는 30도일 때 2분의 1, 45도일 때 2분의 루트 3, 60도일 때 아이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되고 2분 60도일 땐 2분의 루트 3이 되죠. 이렇게 세타가 커지면 같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을 구할 때는 사인을 사용한 다음에 중력과 곱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추진력 말고 수직상력은 코사인을 곱해주겠죠. 얘는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30도일 때는 2분의 루트 3, 45도일 땐 2분의 루트 2, 60도일 땐 2분의 1이죠. 그래서 추진력이라고 하는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사인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수직항력은 코사인과 관련이 있다.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800에다가 어떻게 했죠? 수직항력을 구하기 위해선 코사인을 곱해야 된다 했죠? 코사인 30도는 그러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800이니까 400 루트 3 뉴턴이 되겠고 추진력은 사인 30이랑 곱했으니까 400 뉴턴이 됩니다. 자, 마찰력. 이럴 때 뭘 써야 될까요? 옛날에는 그냥 mg 했죠. 곱하기 이렇게 마찰계수. 그런데 여기서 수직항력이 mg가 아니에요. 800이 아니라 400 루트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0.2 곱하기 수직항력 400 루트 3을 해주면 80 루트 3 뉴턴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때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추진력이 만약에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컬링 문제네요. 자, 20kg 컬스톤을 쭉 이제 여기 출발선과 40m 떨어진 거리에 있고 처음에 첫 속도가 10m/s래요. 그랬을 때 몇 초가 지나면은 여기 딱 정지한다. 요 말이겠죠? 여기는 뭐 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벡터의 분해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먼저 이 10m/s라고 하는 게 결국 나중에 40m 갔을 때는 0이 된다는 건데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그렇죠.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이 빙판에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런 상황인 걸 인지하고 있고 자, 가속도를 먼저 구해볼까요? 10m/s인데 나중에 0이 됐대요. 그러면 가속도 구하려고 하면 A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얼만큼 걸렸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죠. 어떻게 구할까요? 40m가 있으니까 2번 공식을 활용할 수 있겠죠. 40m는 V0t, V0가 10이니까 t.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가속도가 몇이죠? 잘 모르겠네. 그리고 t 시간도 모른다. 그쵸? 이걸로는 좀 구하기 어렵네요. 자, 이 미지수가 두 개 나왔으니까 다른 공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3번 공식 가볼까요? 2a s 40 v 나중에 속도가 0이 되죠? 그리고 처음 속도가 10이고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바로 구해볼까요? 자, 80을 넘기고 100. 그러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마이너스 1.25가 됩니다. 시간을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었네요. 이렇게 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25. 자, 다음으로 이 시간을 한번 구해서 풀어보신 분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2번과 1번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3번 공식으로 하셔도 되고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공식 뭐죠? V는 V0 플러스 AT인데 나중 속도가 0이 됐어. 처음 속도는 10이네. 그리고 AT는 몰라. 그럼 AT라는 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거야. 여기다 넣으면 10t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t. 좋았어요. 그러면 이걸 다 풀면 5t가 되겠죠? 5t는 40이 돼서 t는 8초. 이렇게 시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0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와서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공식, 2번 공식을 활용해도 좋고 3번 공식으로 바로 활용하신다면 더 잘한 거겠죠. 방법은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 방법으로 검산까지 한번 해보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마이너스 1.25가 되겠고 다음으로 그러면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원래 마찰 계수를 주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마찰력을. 우리 마찰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한다 했죠? 마찰 계수. 움직일 때는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여기서 수직항력은 20kg이니까 20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찰력을 구할 건데 아직까지 나는 얘도 모르겠고 마찰력이 몇인지도 몰라. 그러면 이것과 같은 거 F. F는 MA를 할 건데 왜 F는 MA를 할까요? 지금 이 스톤에게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어요?
마찰력밖에 없거든요. 그 마찰력으로 인해서 방금 이 마이너스 1.25라는 가속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찰력은 F는 MA에서 이 A가 마이너스 1.25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다시 알짜힘, 지금 얘에게 작용하는 알짜힘은 마찰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는 MA에서 이 F가 알짜힘이자 그리고 알짜힘이자 마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호로 하고 MA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구한 가속도를 여기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찰력이라는 게 반대로 작용한다라는 특성을 잡아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 마이너스가 소거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200분의 25가 되나요? 이걸 풀어주면 5로 나눠주고 5, 48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0.125. 마찰 계수라고 하는 건 범위가 있어요. 0부터 마찰 계수 1 이렇게 사이에 되겠죠. 1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0.125가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네요. 자, 한번 상황을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구하래요. 수평 속도를 구하고 시간을 곱해주면 우리가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처음 속도가 8m/s고 투사 각도가 30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직 속도, 처음 수직 속도 그리고 처음 수평 속도 따로따로 다 구해낼 수 있겠죠? 처음 수평 속도는 사인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4m/s가 될 거고 얘는 4루트 3m/s고 여기 지금 문제에 주어진 대로 루트 3은 1.7이니까 4 곱하기 1.7 하면 6.8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정점까지 높이는 우리가 늘상 구해왔어요. 그래서 바닥부터 여기까지는 2.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도 구해낼 수 있나요?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인지 구한 다음에 2.85 그러니까 여기 총 길이를 구한 다음에 2.85를 빼주면 여기 있는 높이도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높이를 구하냐? 왜냐면 시간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따로 구해내야 되는데 정점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늘상 해왔던 여기서 몇 초가 걸렸냐 하고 이 뒤에 여기서는 몇 초가 걸렸냐 이거를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총 걸린 시간이 나오고요. 총 걸린 시간이 나오면 수평 속도와 곱해줘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구할 수 있어요. 자, 1번 공식을 통해서 여기 처음에를 t0라고 한번 제가 가정해 볼게요. 그럼 t0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1번 공식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처음 수직 속도가 4m/s고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10m/s 제곱이니까 얘는 0.4초. 1번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제가 이 뒤에 t1이라고 가정한 이 시간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배구공의 높이부터 정점까지 높이가 몇이 나오죠? 2번 공식을 활용하면 또 이것도 나오겠죠? 이게 바로 0.8이 나와서 전체 이 정점 가장 멀리 떴던 여기는 바닥으로부터 3.3m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점으로부터 이 준용이의 손까지 어떻게 되죠? 5,
3.3에다가 2.85를 빼준 값 바로 0.4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내고 나면 시간을 쉽게 구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처음 속도는 정점이 떴으니까 수직 속도가 0이겠죠? 얘가 쭉 떨어져서 0.45만큼 이동하는데 몇 초를 걸렸냐로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공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공식을 활용해 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0.45는 V0t. 근데 V0가 0이네요. 좋아요. V0는 t인데 0. 그 다음에 2분의 1 at 제곱을 해야 되는데 a가 중력가속도니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t의 제곱.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고 하나의 식이 나왔으니까 구해낼 수 있어요. 2와 10을 나눠주고 마이너스 5가 남겠죠. 마이너스 5를 나눠주면 0.09는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t는 0.3초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점에서부터 지금 뭘 구했죠? 정점에서부터 이 손까지 0.45m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을 구했어요. 그게 바로 0.3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총 걸린 시간이 0.7초가 나왔네요. 그러면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 수평속도 6.3에다가 0.7을 곱해준 4.76m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에서 원서를 보면 이런 문제까지도 등장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심화 과정에서 완전 착지점 투사 지점 높이와 착지 지점이 높은 것만 계산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는 문제 이런 걸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구하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시간을 구할 건데 이 정점에서의 높이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를 활용하고 처음에 수직 속도가 0인 것 정점에서의 수직 속도가 0인 것을 활용해서 뒤에 있는 국면 떨어지는 거를 공식을 활용한다면 V0가 다 0이 돼버리니까 쉽게 구해낼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의 s를 써도 난 s를 알고 V제곱에 V0에 제곱할 때 얘도 없어지고 얘도 알기 때문에 나중 속도를 알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포물선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4차 시는 도대체 어떤 걸 풀 거냐? 사실 4차 시가 운동역학에서 가장 많은 빈추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거냐? 충격량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충격량은 또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과 관련 있고 운동량의 보존 법칙 그리고 또 일에 관련해서는 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 때 문제를 한번 또 같이 풀어보면서 꼭 나오는 임용마다 나오는 운동역학의 문제를 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까지도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